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5-8500-1110번,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종목 진단,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매일매일 3분께 드리고 있고요. 월수금에는 총 3분께 신혜손 로댕정 관람 티켓을 또 2장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롯데월드 이용권 티켓을 2분께 2장씩 드립니다. 또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2분을 금요일에 추첨을 합니다.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장씩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3부 때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1660선도 내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데 2.2%나 급락한 흐름입니다. 지난 주말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이 벌써 3천억 원 이상 나왔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했고 유럽 증시 역시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 역시 오늘 개파락하면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38포인트 하락한 16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하락한 1668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10시 구간 이후로 낙폭을 줄여가면서 1670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낙폭을 늘려가면서 166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4,600원 넘게 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 기관이 현재 1,200억, 외국인이 3,000원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 초에 비해서도 낙폭이 더 커져 보이는 상황인데요. 8포인트 하락한 516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출발은 4포인트 내린 520에 출발했습니다. 520선을 꿋꿋이 지지하나 싶더니 10시 구간 이후로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51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으면서 기관이 126억 원, 외국인이 183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349억 원 사고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현재 17원 60전 오른 1,14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146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로존 경제 성장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파로 역외 환율이 14원 급등한 것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금융주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발 불안이 다시 불거지고 또 미국의 금융개혁안이 일부 승인되면서 금융사 영업 환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한지주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도 4%, 5% 크게 떨어지고 있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도 3%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가 가장 큰 폭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T가 14.9%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미래컴퍼니와 국제엘렉트릭도 9%대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현시 역시 2%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D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3D 관련주들이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KDC가 10% 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SM도 12%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M은 오늘 삼성전자와 3D 콘텐츠에 대한 제작 협력 소식으로 사흘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스테이션 역시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3D 관련주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와 해운주가 오늘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물동량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업황 회복이 제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대한해운이 5%대에서 떨어지고 있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3%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주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0.1% 오르면서 9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경영진이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서자 두산그룹주가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지난주 7% 넘게 하락했지만 현재 4거래일 만에 연속 하락하다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전날보다 100원 오르면서 92,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점차 낙폭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2.4% 하락, 1653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도 520선을 내줬죠. 515선까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대폭 상승하면서 1140원 선 후반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7원 상승한 1148원인데요. 유로화가 추락했고 원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 기관 쪽에서도 1,000억 원 이상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 알아봤고요. 좀 더 자세한 소식 전문가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농순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농수님. 네. 장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1652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시장 상황은 현재 그 유럽발 그 악재가 다시 확산되면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고요. 특히 그 전일 마감한 그 미국 시장도 여러 가지 그 좋은 상황이 좀 발표가 됐음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시장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매도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힘만으로 버티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업종 전체에서 목격이 되고 있고 특히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간 종목들은 하락폭이 더 커지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더블 딥의 우려에 대한 그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뉴스들이 더블 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우려될 정도로 너무 뉴스가 빠르게 재생산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런 투자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존 우려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시장 주도주는 아직 뭐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더라도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그 체질이 개선돼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든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주가의 하방 경쟁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그 경쟁에서 좀 소외되고 또는 실적이 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들은 심리적인 악화에 의해서 그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깨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생존 전략을 좀 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백농수천님, 오늘 네. 어떤 종목을 좀 봐볼까요? 예, 오늘은 그 필룩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필룩스요? 예, 조명 관련 회사인데요. 오늘 시장이 뭐 굉장히 안 좋음에도 오늘 같은 날 플러스 갭 상승해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OLED 조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의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ED 조명이 최근에 뭐 지난 2, 3년 동안 각광을 받았다면 향후 OLED 조명 쪽도 정부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오늘 흐름이 그 시초가를 깨지 않는 플러스 흐름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마이너스 흐름만 아니면 한번 접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한 1,680원, 뭐 1,700원 정도 매수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역시 그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역발상 전략으로 마이너스를 허용한다면 일단은
큰 폭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1,650원을 지지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2,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은 필룩스입니다. 현재 필룩스가 1,695포인트 선에서 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7%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한 1,700원 정도에서 잡아보면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560원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롱수천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백롱수천님의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 어떤 조언 들고 나오셨는지 확인해 봅니다. 네, 오늘의 조언입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결과가 아닌 원인을 보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오늘은 좀 다소 생소하고 좀 어려운 그 조언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좋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뒤늦게 뒷북을 치면서 쫓아가서 사서 결국은 제일 고점에 사서 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원인을 보라는 얘기는 결국은 원가 구조라든가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의 그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올해는 이익이 SK텔레콤을 능가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현재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이런 신제품이 가세가 되면서 그 결과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되는 거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선행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8.4%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좋은 결과가 원인이 되겠고요. 향후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제가 상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터치 패널 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좋지 않지만 그 원인이 그 확정이 되면 결과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결과를 보고 주가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주셨었고 오늘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결과가 아닌 원인을 보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명한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일교 예.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 소장님. 네네. 예, 먼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RNL바이오와 LG이노텍이 있었는데요. 네네. 예, 오늘 손절 라인이 나온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45포인트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뭐 지난 금요일 미국장 그 하락의 우려 그러한 부분이 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단 보유 종목들을 짧게 현금화 하셔가지고 좀 강한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매매 전략이 좋겠고, 지금 오전장은 제가 봤을 때는 현금화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보유 종목 중에서 추천 종목 중에서 RNL바이오가 지금 현재 이제 조금 4% 5% 빠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짧게 매도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도하시고 다음 기회에 노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서 수장님의 관심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오전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전장은 지수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관망하면서 장을 바라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 우리가 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로 봤을 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전화로 삼성테코인 보합권이나 보합권 아래권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장을 좀 관망하자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재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일단은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이 맞다. 그래서 전 보유 종목들을 조금 줄이시면서 지금은 좀 강한 종목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딱 한 종목 관심 있게 보는데요.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계속 지수의 흐름에 연동되어서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조금 살펴봐야 된다. 특히 그 그래핀 수혜주, 그래핀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핀 테마에 대해서 조금 주력을 하면서 로엔K나 동진세미캠, TCK 이런 쪽으로 조금 주목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접근하시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관망하면서 지수 관련주도 좀 관망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전장은 좀 더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장을 바라다 보시고 오후장에 좀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재 지수가 지난 거래일보다 44포인트 내린 165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663포인트, 120일 이평선도 크게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장에는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후장에 반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서일교 수장님과 함께 현재 시장 흐름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 마감했었고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2%대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 역시 1.9% 급락하면서 1261로 장을 마쳤습니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 문제로 인한 불안이 다시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유로화 약세와 엔화 강세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2% 가까이 하락하며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1.6%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26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과 부동산 버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던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제는 농산물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낙폭이 큰데요. 항생지수가 2%, 홍콩 H지수는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2%대로 또 한 번 낙폭을 키웠네요.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예, 일본 니케이 지수 1.98% 하락한 1255.01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미증시가 지난주 주말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2% 가까운 하락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장전 발표가 있었던 3월 기계 주문이 5.4%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국채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동유럽발 악재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 속에서 일본 또한 이러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과 함께 IMF에서는 소비세를 5%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일본의 재정 긴축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부담감이 시장은 크게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낙폭을 줄여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 가까운 하락폭을 나타냈던 오전장, 오후장 들어서 이러한 낙폭을 줄일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여전히 어렵네요. 1.7%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또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 하락한 262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 또한 2에서 3% 가까운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유럽발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같은 경우 3분기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지금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홍콩의 부동산 시장에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주들은 이미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시중은행들의 대출 긴축도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지수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판매 가격 또한 이미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결국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의 해결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해 본토지수 미증시 영향 그리고 유럽발 악재와 함께 아시아 증시 또한 동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본토지수가 2650선의 지지 여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를 이용하시거나 2599-777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장이 많이 좋지 않죠?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들고 계신 종목이 많으신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종목을 오늘 상담해 드릴까요? 오늘 KT에 KT요. 예. 예, KT를 얼마에 몇 %나 갖고 계십니까? 46,900원에 25% 정도 됩니다. 46,900원에 25% 정도면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예, 일단 축하를 요즘에 드리고. 예. 얼마 동안 한 3월 달에 샀거든요. 예. 3월 중순경에서 샀는데 계속 안 가고 있지만 어제 조금 오르더만 오늘도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장세가 뭐 그러니까요. 예. 예.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을지 그래서 저는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빠지는 건 뭐 대부분의 증시가 빠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낙폭이라면 괜찮을 듯 싶지만 앞으로 KT 주가가 어느 정도나 오를 수 있을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통신주는 길게 본다면 또 좋은 수익 거둘 수 있겠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진단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백명스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장기적인 관점을 좀 짜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님. 예, KT 말씀드리겠습니다. KT는 올해 2010년 화두가 됐던 스마트폰의 그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아이폰의 가입자를 200만 명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다음에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합해서 2천만 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조 원의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아마 1분기에 매출 실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해 20조 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KTF와의 합병을 통해서 무선 데이터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올해 이러한 성장 전략을 짜다 보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은 다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러나 올해 전체적으로는 경쟁사인 SK텔레콤을 능가하는 이익을 거둘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현재 지수가 안 좋더라도 방어적인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시장이 좀 안정된다면 최근 고점대였던 5만 1,000원을 돌파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최근에 그 1월 고점이 51,700원을 기록을 했었고요. 지난 2007년 고점은 57,000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본격적인 그 상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현재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그 월봉상 보시면 1998년, 2000년도에 대시세가 난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 시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성장 전략을 짜면서 구조조정도 단행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재 지지 라인을 4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고요. 직전에 저점 부분이 45,700원 정도 되니까 이런 저점 라인을 시장이 안 좋더라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보유 전략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57,000원 정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이 목표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그 스마트폰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되고, 스마트폰의 고성장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KT는 통신주뿐만이 아니고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컨버전스 또는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KT는 앞으로 은행의 경쟁자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KT의 향후 그 성장 전략을 계속 주목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T의 장기 성장에 대한 전망은 일단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57,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45,000원 선이 지지가 되는지의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닉네임 PC맨이라는 분께서 보내신 종목입니다. 삼성 SDI가 들어와 있네요. 14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1.5% 올라갑니다. 예, 네. 그 뭐 삼성 SDI는 최근에 최고의 주도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뭐 한 3, 4일 전에 또 저도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레이의 세계적인 회사고 또 지금은 2차 전지 쪽에서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특히 산호가 시장 점유율이 19.8% 정도 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 SDI가 8.3%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그런 성공을 기반으로 삼아서 향후 2차 전지 쪽에 주력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는 항상 직전 고점을 강력한 지지로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15만 한 8,000원 정도가 직전 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저는 그 역사적 고점 넘어간다고 보고요. 역사적 고점은 지금 현재 17만 9,000원인데요. 이 가격을 넘어간다고 보고 이 가격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항상 그 전 고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때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9,000원의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고, 여기 돌파에 실패하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상황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SDI 현재 구간에서는 뭐 따라가서 사긴 좀 어렵지만 보유해야 될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은 전 역사적인 고점이었던 17만 9,000원 선까지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닉네임 밥 좀 줘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LIG ADP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6,600원에 사셨어요. 현재까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LIG ADP는 LCD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특히 LED에 들어가는 그 핵심 칩의 LED 칩을 만드는 핵심 장비인 그 핵심 장비를 국산화를 해서 주목을 받는 회사고요. 그런 부분에서 1분기에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실적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최대주주로 있는 만큼 뭐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또한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돼서 좋아지고 있는 업황의 그 IT의 그 업황 중에서 지금 LED 쪽 또는 LCD 반도체 이런 쪽이 굉장히 장비주들이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직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오늘도 뭐 시초가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전일 금요일 고점을 또 넘어가면서 9,600원을 오늘 장중에 기록하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5일선에서 멀어지는 이런 초급등 구간에서는 사실 뭐 마이너스 흐름만 아니면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직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할 때가 7,400원 정도였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목표가를 10,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최근 2, 3일 이내에 이번 주 2, 3일 이내에 최근 고점인 9,600원 돌파에 실패할 때는 고점이 나왔다고 보고 착실을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 좀 줘 님께서 보내주신 LIG ADP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는 어떤 문제일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유비쿼터스와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1번 UCC, 2번 유헬스케어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치의에 의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요. 도서나 상간, 오지 지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또는 1599-7770번 전화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그 밖에 푸짐한 상품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어갈게요. 이번 종목은 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1,810원에 30%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예, 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스는 전자저울업계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특히 국내 시장을 70%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특히 지난해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면서 올해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실적 호전이 되면서 일단 턴어라운드 한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특히 쇠고기 이력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수요가 전자저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전자저울에 들어가는 노드셀이라든가 이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독점적인 그런 분야에 있는 회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좋은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11월 고점은 2,900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1,7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상승 초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가격이 PBR로 본다면 0.6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추세 라인을 깨지 않으면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900원 정도 지난해 최고점이었던 2,900원 정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보시고 중간에 2,400원 정도에서 한번 고점 기록하고 빠진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돌파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이 부분을 넘어간다면 올해 충분히 2,900원에 고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자리 8365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신세계를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53만 3,700원에 25%를 갖고 계시다고 계속 홀딩할까요? 꼭 상담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예, 어떻게 해볼까요? 예, 신세계는 사실 우량주이면 틀림없고요. 이마트로 유명한 회사고, 특히 백화점 부분에서는 3위를 하고 있지만 2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어서 향후 3분기 이후부터는 주가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실적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좀 불확실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최근에 IT라든가 자동차의 주도주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유통이나 이런 쪽이 주가의 상승률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물론 보유해도 무방하지만 저점을 이탈할 때는 한번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최저점 라인 4중 바닥을 기록했던 가격대죠. 오늘 장중 저점이 바로 그 가격대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48만 원 정도를 깬다면은 일단은 그 매수가에서 10% 이상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충분히 그 매수하신 가격은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요.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 저점을 깨는 그런 자리지만 오늘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일단 한번 보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점을 48만 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일단 그 손절 처리로 하실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한번 버텨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센터님과 함께 오늘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과 남기고 싶으신 말씀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투자 노하우 강의를 들어보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